경수님 안녕하세요. 판매 준비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창업 설명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넘어와서 최근에 이제 카테고리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마켓별로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예정되어 있는 곳도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팅이 섞이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떤 패턴으로 변경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카테고리의 구조나 아니면은 검색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첫 장표는 뭘 이야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아이템을 먼저 선정해야 되냐 채널 선정해야 되냐라는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분명히 채널 선정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고 채널을 끼워 넣으려면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시스템의 랭킹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연동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검색이 강제성으로 변하는 시기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고,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다 뭐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드렸잖아요. 이것들을 좀 종합해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과는 왜 이게 또 반대로 돼 있을까? 사이트가 완전 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네이버가 저랬는데 지금은 지마켓이 또 이러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크로스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뭔가 DB가 엉킬 때, 그리고 뭔가 개편이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 보통 길면은 한 3주 정도 걸리고요. 짧으면 한 주 안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존의 모습대로 돌아오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 거의 초기화 형태 비슷하게 해서 쫙 돌아옵니다. 그러면 막 얼마 팔지도 않은 상품들이 막 위로 올라온다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상품이 그냥 막 보여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노출이 흔들렸기 때문에 유입전환 객단가 중에 뭐가 빠지냐면 클릭수라고 하는 게 빠지겠죠. 그 클릭수가 빠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위가 막 변동되기 시작했죠. 매출도 줄어들긴 하겠지만,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채널을 선정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 잘못 보면 상품을 엉뚱하게 아이템을 선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둘 다 망가져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정상적일까를 확인하려면 그냥 하루 보고 끝내고 뭐 이틀 보고 일주일 보고 끝내고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보통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변하는데 네이버가 좀 늦게 변하는 거는 있어요, 사실은. 6월 20부터 5월 20부터 사실 변경해갖고 보통은 6월 초 셋째 주 안에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다음에 여름 상품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타 마켓들이랑 매핑이 잘 돼갖고 노출의 결과값이 거의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반영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켓에서 행사를 워낙에 많이 하니까 뭔가 DB적으로 이게 뭔가 DB적으로 이게 좀 딸리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작동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상대성을 분명히 가중치의 숫자로 맞춰놨을 텐데, 근데 그 숫자가 흔들리니까 이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마켓이 판매량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사가 지속되면은 전체적으로 리스팅이 굉장히 어지러워질 거다라고 이제 예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인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 시기에 우리는 이제 신규 판매자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하는 거니까 이 시기에 만약에 내가 채널을 선정하거나 아이템을 봤다라고 하면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죠. 특히나 네이버를 봤으면 거의 망조 수준 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행사가 많이 일어나는 사이트들 중에 어느 사이트에서 뭐가 잘 팔리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가격대가 얼마에 형성돼 있나 이런 것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어제 받았던 전화 중에 또 어떤 전화가 있냐면 소파인데 그 공급하는 분이에요. 공급하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다. 그 땡땡땡 집에서 수수료가 얼마냐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상하다. 내가 공급 내는 거랑 가격이 거의 같은데 2차 공급자한테 내가 주려고 하니까 아 이 상품 지금 땡땡땡 집에서 판매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네 주는 가격에 팔면 남지도 않고 손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 공급자가 그 사이트를 보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손해가 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말했고 그것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뭐 기획 전에 수수료 뭐 협의가 있었을 거고 쿠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을 거고 요즘에 굉장히 공격적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히고 저가의 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이유 중에 하나는 행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가 눈치 싸움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인하가 굉장히 폭이 커지는데 이 상품이 잘 나가는데 이걸 마이너스를 찍어줘도 이 상품 매출을 만들 수 있다라고 MD가 확정을 짓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당신 50% 부담하세요. 나 50% 부담할게요. 이거 20% 그냥 꽂을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쭉 내려오면서 거기에 만약에 수수료까지 뭔가 협의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다른 판매자가 봤을 때 객단가가 큰 뭐 120만 원, 160만 원 이런 쇼파들이니까 그냥 5%만 꽂혀도 굉장히 큰 가격 차이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큰 차이 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행사 기간에 내가 본 판매가 이거는 뭐 가정을 두는 거죠. 요즘에는 50% 부담에 대한 쿠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니까 이런 것들 다 감안하셔갖고 그럼 내가 저것들을 버틸 수 있는 공급가를 최대한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가져오는 가격 이걸 굉장히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내가 먼저 아이템을 선정해놓고 채널을 보는 순간에 잘못 가져온 공급가가 실제로 판매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높게 책정된 공급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팔 수 있을 정도 만약에 저 판매자가 이런 대응을 하고 요즘 마켓에서 50% 쿠폰을 꽂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같이 포함시켜도 나는 조금은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격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대를 구할 때까지 사실은 공급처를 계속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죄다 하는 게 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나요? 도매몰 이런 데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적정 수준의 가격을 그냥 거기서 보고 이 가격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히 마진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량 생산할 때랑 대량 생산할 때랑은 또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알아보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내가 채널에서 플레이되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여기 있는 생리 현상, 마켓플레이스를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느냐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 선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디바이스에 이제 모바일과 P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바일이 80%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체 고객이 100%로 모바일 PC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어느 때는 이 두 가지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굳이 내가 모바일에만 초점을 맞춰야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마케팅의 방식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PC를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이 태어났고 그다음 태블릿이 태어났고 여러 가지 것들이 확장되어진 개념에서 PC를 무시하고 가기에는 조금 힘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PC에서 어떻게 보여지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고 보통은 요즘 다 반응형이니까 그 다음 모바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광고 쪽에 항상 들어가면 모바일에 집중하시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그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PC에만 노출되는 광고를 해버린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마케팅은 모바일 PC 동시 노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구분하실 필요는 사실상 없다. 폰트만 좀 크게 해라. 이런 내용들.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또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건 약간 사설이긴 한데 6월 마지막에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판매자들이 왜 이동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광고가 없는 쪽에 몰입한다라는 약간 그런 표현을 썼죠. 몰려간다는 표현. 그냥 예전에 지마켓 옥션 11번가만 있었을 때는 여기서 광고하면서 열심히 팔다가 광고가 좀 부담이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던 게 소셜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소셜을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광고하지 않고 그냥 막 올려놓고 50% 꺾어갖고 그냥 던지면 알아서 팔리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뭔가 기회 시장이라고 또 봤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막 광고가 붙고 오픈마켓화 되고 정산 느리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제 네이버로 도망간 겁니다. 네이버는 광고가 없었잖아요. 거기 가갖고 막 럭키투데이 돌리면서 그냥 막 하니까 막 팔려. 역시나 그냥 여기 또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와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물류에 넣고 이런 현상들. 이게 왜 일어나지? 물류는 사실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왜 일어났을까를 저는 마케팅을 공부했거나 되게 유식하거나 이런 사람이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웹 환경이라는 게 왜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1, 2, 3, 3세대를 거치면서 그 주제가 있더만요. 주제가 있었는데 지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목적이 공정과 분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머니인사이드 찾아보시면 있어요. 공정이라는 단어를 보고 분배라는 단어를 연이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상거래를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포털의 기준을 보니까 처음에 무슨 네이버가 그랬죠. 그죠? 지금 많이 변질돼 갖고 사실은 조금 없고 유튜브에 사람들이 왜 열광을 했을까? 그 전신이 그거죠? 뭐죠? 인스타그램. 그 전신이 페이스북이니까. 외국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공정한 거야, 생각보다. 노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상거래처럼 돈을 주든 뭘 하든 해갖고 MD를 만나든 해갖고 이거를 고정 알받게 하고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 계속 순환되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고 지금은 많이 퇴색된 건 맞아요. 네. 많이 퇴색됐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들을 공짜로 분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보지 않잖아. 그런 것들을. 그걸 공짜로 막 분배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소비하는 이런 형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나의 노력이 뭔가 금액적으로 보상을 받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는 게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또 광고로 도배되고 있죠. 네. 도대체 공정은 어디 있을까? 사실 좀 고민스럽습니다. 분배는 확실하긴 한 것 같은데 독과점이잖아요. 독과점. 지금 유튜브나 어디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독과점이잖아요. 중간에 분명히 그걸 컨트롤해주는 에이전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쓰면서 광고해주지 않으면 연예인 기획사 마냥, 그렇지 않으면 사실 뜨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목매여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4세대 이야기했던 GPT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인 건데 네. 상거래에 그게 적용이 될까요?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아직까지도 이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화면 안에 얼마나 검색의 비중을 넓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판매자들이 다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싸워가지고 뭐만 발생한다? 광고비만 이제 상승하는 거죠. 광고비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눈물 날 정도로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공급가를 가져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데, 다행히 원자재의 가격이나 물류 가격이 좀 내려가서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보다 몇 퍼센트냐? 계산해보자. 15, 3, 10, 한 2에서 3% 정도 올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수준이. 그래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오르면 다시 다 내려갔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 달러도 내려갔으니까.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가격을 가져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입할 거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입할 거냐, 그러니까 남한테 받는 거,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총판을 할 거냐, 아니면은 나는 아예 그냥 내가 생산을 해서 가져올 거냐, 이런 것들, 그 판매 채널 기준으로 보신 다음에, 그게 선택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에 가져오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사장님들은 어느 경로로 쇼핑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배너, 푸시 알림, 검색, 카테고리, 리타겟팅 되게 많죠. 그죠? 나는 어떻게 해서 타고 들어간다. 보통 내가 쇼핑의 욕구가 별로 없을 때는 배너를 타고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 푸시 알림 보고 굳이 사고 싶지 않은데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이런 쪽에서 보이면은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는 경우, 카페에서 보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죠. 기사에서 보이는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리타겟팅이랑 배너가 그냥 합쳐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지마켓 옵션에서 뭐라고 부르냐, AI 매출업 광고사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검색에 좀 초점이 맞춰 있는 게 파워클릭 같은 경우, 이런 식의 마케팅 거의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노출을 했기 때문에 고객이 클릭해서 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도 이 안에 그냥 갇혀져 있는 현상이 거의 다다.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은. 그러면 우리가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보세요. 화면을 보는 게 좀 더 빠르니까. 이렇게 이제 G마켓에 들어왔어요. 메인을 봤죠. 이런 배너들을 클릭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1차적인 사람들, 배너라고 칠게요. 1차 클릭자. 소비도 아니야. 1차 클릭자죠. 1차 클릭자는 그 배너. 보통 메인이라고 보죠. 메인 배너라고 보고, 요거를 이제 플러스로 외부의 배너 이렇게. 근데 2차 클릭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를 만약에 내가 소불고기를 봤어. 소불고기는 예시가 별로야. 뒤로 갈게요.
뒤로 갔어요. 이마트군요. 이렇게 쭉 봤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셀렉스 프로비 웨어 프로토네 어쩌고 이걸 이렇게 봤어요. 얘를 클릭했어. 얘를 클릭. 유니버스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클릭을 해갖고 쭉 본 다음에 330ml 24팩에 드링크 2박스에 보니까 뭐 이런 가격이래. 이거 보면 바로 구매하시나요? 멤버십은 더 싸네요. 네. 이거 바로 보고 그냥 바로 구매해요? 그렇지 않죠. 그죠? 또 어디다가 한번 찾아볼 거냐면 검색창에다가 G마켓에다가 아까 뭐 프로틴 어쩌고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굳이 하지 않을게요. 2차 클릭자는 각 마켓의 그 검색창이라고 칠게요. 그럼 3차 클릭자는 어디가 또 되냐라고 하면 가격 비교의 검색창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른 거니까 가격 비교는 여기 이런 데 얘기하는 거. 또 여기다가 뭐 단백질, 뭐 보충제, 뭐 이런 식으로 또 검색할 수 있잖아요. 뭐 저 상품 아니라 다른 상품도 보고 싶고 저 상품이 순위권에 있으면 아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인식 자체를 좀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죠.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 비교하다가 아까 24,000 얼마였는데 다시 가갖고 여기다가 아까 뭘 검색하는 거예요? G마켓에서 봤던 아까 그 보충제를 또 검색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새 사라졌네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는 4차, 5차까지 오는데 여기에 지금 계속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는 배너지만 두 번째부터 뭐야? 전부 다 검색창인 거야. 검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검색 시장이면 최종 소비자는 어디에 들어올 거냐면 이 안에 뭐라고 검색됐을 때 구매가 일어날까? 그죠? 구매가 일어나냐? 이 차이점인 거잖아요. 이 안에. 요 차이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검색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냐라 할 때 벗어나질 못하는 게 현재의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끌어당기는 거야.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이 해줄 거야. 근데 내 쪽으로 끌고 오려면 나도 이런 행위를 하긴 해야죠. 근데 내가 지금 신규 판매자하고 뭔가 마케팅이 별로 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굳이 내가 여기에다가 막 하면 나까지 끌어올 수 있을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확한 검색어는 나한테 무엇이 될까에 대한 그 기준점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걸 수치상으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로아스라고요. 네, 그런 얘기들. 클릭 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회가 몇이면 괜찮은 판매가 일어날까? 이런 조회수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왕왕거리면 왕왕거릴수록 조금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보는 거죠. 전체 조회수 만인 것과 10만 조회수는 느낌 자체가 다르죠. 똑같이 노출을 해도 분명히 가격은 다르겠지만 판매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 시장에 내가 가갖고 활동이라고 하는 걸 해야지, 조회수가 없는 시장에서 내가 용가를 통뼈라고 뭔가 조회수를 만들어가면서 마케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죠. 뭐예요? 내가 광고를 하면 조회수가 높아질까? 이거잖아요. 결국에. 네. 이런 논제를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보통 신규 판매자들은 이런 논제를 갖고 있어야 정상인데 과연 내가 기가 막힌 광고를 해대면 내 분야에 있는 조회수가 높아질까? 근데 이 조회수라고 하는 부분을 명사야? 아니면 고유명사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죠. 보통은 밑에 것걸요? 내가 광고하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막연함인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금 뭐냐면 요거잖아요. 요거 조회수. 내가 광고를 많이 하면 조회수가 높아질까? 명사의 조회수가 높아질까? 시장이 커질까에 대한 개념이죠. 나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기 하겠지. 근데 시장이 조그만데, 시장이 작은데 나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아질까? 이건 이상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명사의 시장이 큰 시장이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서 플레이를 많이 했을 때 나를 검색할 수 있는 이 검색의 양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적은 시장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1등을 한들 나에게 큰 매력을 가져다 주기는 힘들다. 시장을 내가 만드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카테고리를 거의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 혼자 하면 되냐? 아니요. 이걸 소비하는 객층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내가 기획한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에 대한 것들은 사실 뭐 아님 도거든요. 그걸 빠져갖고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죠. 그죠? 그건 굉장히 뭔가 도박수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현상을 좀 보고 거기에서 적응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버전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중간에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용가리 통뼈라고 신규 판매자가 뭔가 조회수를 만들어낸다? 그거는 저도 해봤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네, 남들은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은 싫어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판매란 뭘까? 주문 건수와 매출액 이렇게 있는데 건수에 이제 집착하는 경우가 있고 매출액에 집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같이 광고비가 굉장히 고책정되는 시기에는 사실은 주문 건수보다는 저는 매출액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진을 조금 더 포함한 조금 더 확보된 그래도 이 광고비를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의 판매가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도 만약에 주문 건수에 굉장히 목매달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 쿠폰에 2% 카드 할인인가 지금 적용돼 있죠? 그죠? 아무거나 검색해 볼까요? 이런 것도 행사를 해주나? 붙어 있네요. 20% 쿠폰에 2% 카드 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쿠폰의 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 카드 할인 뭐 2%도 그런데 중복 할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면은 뭐 또 쿠폰이 적용되는 이 카드의 2%의 몇 프로냐? 뭐 모르겠네요. 저 카드 할인은 한 15% 정도 우리가 부담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얘만 봐도 10%의 여기 카테고리 수수료를 더하면 예를 들어 뭐 13%다. 기본적인 수수료니까. 그럼 총 23%의 수수료가 제외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주문 건수를 많이 올렸을 때 23% 제외하고 광고비까지 다 제외하면 거의 한 30% 육박할 텐데 그걸 제외하고 남는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이때는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판가를 구성하는 게 더 나에게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오는 건데 여기요. 조회수는 한정적이에요. 조회수는 한정적인데 누군가가 이런 행사로 인해서 더 끌어올 수는 있겠죠. 그것 때문에 광고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PPC의 클릭수 증가도 있지만 클릭수가 올라가니까 그럼 클릭수가 올라간 만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건 어느 마켓이나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20% 정도가 상승한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주문 건수를 20%가 상승한다 한들 지금 10%의 뭐 광고비를 더 낸 거죠. 그런 광고비에 추가적으로 붙는 것들까지 다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주문 건수가 늘어난다 한들 나에게 큰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또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판매란 평소에는 주문 건수가 많은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행사 기간에는 적정 매출액을 형성시켜서 마진을 조금 확보하는 이런 식의 판매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좀 노골적으로 설명하기 좀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순환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거. 저는 이거를 몇 달에 걸쳐서 누누이 컨텐츠마다 이렇게 방송마다 조금씩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힐링님은 이해하실 것 같긴 한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하고 판매라는 것도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걸 잘 지켜오셨으면 지금 시기에도 괜찮은 판매를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혹시 돈을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인 건데 이것도 약간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실제적으로 돈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뭐 판매 있어요? 뭐 물류에 넣어놓고 판매하는 거 넣어놓고 왜냐면 노출이 확보가 되니까 뭐가 있죠? 스마일 배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냥 물류에 넣어놓고 그냥 쭉 파는 거예요. 딴 사이트는 물류는 얘기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류에 넣어놓고 팔면 사실상 광고비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최근에는 물류 플러스 어떻게 돼요? 왜? 광고가 되죠. 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 예전에는 물류를 일부의 판매자만 했어. 예전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돼 있어요. 전체 판매자가 웬만한 판매자가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 물류를 이용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죠? 옛날에는 일부 판매자만 했으니까 일부 판매자가 상위에 노출되고 있었죠. 근데 너무 많아져서 1P에 노출될 수 있는 양이 너무 많아진 거야. 이제 과부하야. 1P 노출 부자가 넘어갔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1P에 내가 노출하려면 뭘 해야 되죠? 내가 광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물류 플러스 광고라고 하는 건 내가 1P에다가 상품을 보이기 위한 행위. 맞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발생하니까 물류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수수료를 내면서 광고를 뭔가를 동시에 붙였을 때 굉장히 판가가 높게 책정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시기에 본의 아닌 인플레이션이 발생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6월 마지막 주 방송을 다시 보세요. 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돈을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있다라니까요. 그리고 일반 판매도 돈을 안 쓰고 판매해서 적게 쓰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사이트별로 돈을 안 쓰고도 판매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느 특정 사이트에선 꾸준하게 광고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그 사이트에는 별로 뭔가를 하지도 않는데도 판매가 막 일어나고 노출이 만들어면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아예 돈을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네이버 쇼핑의 상위 노출, MD를 만나서 행사를 치는 거, 그다음에 뭐 라이브 커머스, 와디즈 펀딩 이런 것들을 그냥 저거를 하면 내가 돈 안 쓰고 막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행사라고 하는 개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마켓 틀어놓고 하죠. 그 설명이 제일 편해 여기가. 여기에 노출의 기준을 보면 요쯤이죠. 네, 여기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여기요. 네,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노출 기준은 3일간의 입금 잔수 및 금액이에요. 줄여서 3일간의 입금 주문 건수라고 할게요. 주문 건수 플러스 금액 매출액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순환되어지기 때문에 이 리스팅이 계속 바뀔 거잖아요. 이 리스팅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어느 날 슈퍼딜을 탁 쳐갖고 내가 몇 순위에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순위에 있었다고 칠게요. 뭐 이쪽쯤 순위에 있었어. 이게 누구야? 구즈파크. 이런 사람이 갑자기 행사를 딱 치면서 어디까지 쫙 올라오냐면 1페이지 여기까지 탁 하고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가 끝났어. 계속 여기 있을까요? 아니죠. 본디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요. 행사를 해갖고 뭐하고 와디즈도 2개월 약정해갖고 그때는 딴 데 못 팔고 등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내가 열심히 해갖고 뭔가 노출을 딱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 늘 말씀드리지만 유입, 전환, 객단가 중에 행사를 하면 유입, 전환, 객단가 중에 행사를 하면 이 세 가지 숫자 중에 어느 게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유입이다. 클릭수. 뭐 때문에? 아까 1차 클릭자라고 했던 배너에 확장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메인에. 안 그래요? 모바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런 쪽에 막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게 쭉 하고 빨려 들어온 거예요. 전화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거의 거기일 거야. 근데 저런 행사를 치면서 가격을 또 내렸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같은 시기. 건수가 성장할 수는 있어요. 매출액도 진짜 폭발적으로 확?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행사가 붙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왜 마켓에 상위권에 막 판매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잡아주는 사람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행사를 계속 돌려요. 그러면 지마켓 옵션만 하냐? 아니요. 11번가도 하고요. 네이버도 하고요. 롯데온도 하고요. 다 해요. 계속하면서 스케줄을 그냥 한 달 내내 잡아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행사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계속. 그럼 일반적일 땐 뭐야?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그냥 행사만 해요. 계속 행사할 때 광고해주니까 광고 쭉쭉쭉쭉쭉 하면서 최저가 순환, 최저가 순회 공연이죠. 그거를 그냥 쭉 하고 이렇게 그냥 쭉 도는 거예요. 그러면 각 마켓에 내가 상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더 안정적일까? 아니면 이쪽에서 한번 쭉, 여기서 한번 쭉, 여기서 한번 쭉, 여기서 한번 쭉, 이게 더 맞을까? 이건 사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뭐가 좋을까? 내 아이템은 어떻게 판매하는 게 조금 더 고객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보통은 행사 상품이라고 하는 건 남들과의 가격 비교가 굉장히 심한 상품, 그런 상품들, 그리고 시즌성을 반영한 상품들, 이런 상품들 제외하고 만약에 행사를 잡았는데 대박이 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건 시장을 만든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깔려있는 것들 중에 남들하고 가격 비교가 너무 심한데 시즌성이 반영되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그게 행사 상품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다가 MD가 탁 해갖고 터트리면 그게 폭발적으로 클릭수가 착 하고 올라가면서 물건이 쫙 하고 나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순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시즌이 지났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제 뭔가 돌아가야 돼. 그럼 보통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판매자들이 예전 뭐 6월 말 거 다시 한번 보세요. G마켓 옥션에서 막 열심히 팔다가 소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갔다가 막 쿠팡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G마켓 옥션을 막 올려 그러죠.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돌파구를 찾는 거라고. 돌파구를. 오늘 지금 설명드렸던 어떤 순환의 어떤 기준인 건데 잘 생각해보면 판매자들은 조금 더 공정한 곳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이면 썩거든요. 네. 그래서 그 썩은 곳을 피해서 네. 공정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무슨 어디서 찾아야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건 죄송해요. 제 채팅창을 못 읽었네요. 뭐 질문이 있었군요. 요건 안 읽을게요. 살 목적이 있는 소비자와 일상적인, 무슨 얘기야? 키워드 검색과 일상적인 살 게 있나 하는 소비자, 눈에 띄는 배너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지금까지 설명했군요. 네. 질문을 읽지 않았는데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같다라고 표현지는 거죠. 이게 얘를 끌어당기는 거죠. 이걸 얘를 끌어당겨 갖고 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명사에서 그걸 클릭을 받아갖고 나까지 끌고 검색으로 변신시켜 갖고 나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요. 하게 된다고.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결국엔 마케팅의 실패가 일어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환이 끊겼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출의 시도가 막 일어나죠. 그게 배너든 검색이든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고객이 무언가를 인지하기 시작해요. 클릭해주면 좋죠. 클릭수, 클릭률로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그 신규 방문자가 들어와서 다시 이탈을 합니다. 그럼 나는 노출을 계속하죠. 이런 신규 방문자를 계속 모으기 위해서. 고객의 클릭이 계속 일어나면서 신규 방문자가 계속 늘어나요.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고객은. 그러면 이게 재방문자로 이제 이어질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는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나는 계속 노출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1로 시작했던 노출의 시도가 이쪽의 노출의 시도는 다르겠죠. 뭐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로 따라오는 재방문자는 0이었다가 5가 됐다, 10이 됐다, 15가 됐다, 20이 됐다 하면서 신규 방문자가 100일 때 재방문자가 20이 되는, 약간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쁘긴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쳐서 나중에 구매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신규 방문자 100명과 재방문자 20명 중에 이 구매를 할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구매를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 노출의 시도, 여기는 명사겠지만 이쪽에서 클릭을 받은 사람은 일반 명사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검색한 고유 명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의 연계성과 지속성이라고 하는 건 받쳐져야 되는 거고, 이게 꾸준하게 유지가 됐을 때 숫자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고, 그게 신규 방문자와 재방문자고, 그 합중에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누적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 누적의 지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3일간의 입금 자수 및 금액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이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하면 외부의 요소까지 끌어들여서 뭐 네이버의 쇼핑의 가격 비교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알파의 클릭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고객을 계속해서 확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이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는 볼륨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케팅의 가장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는데, 판매 채널의 확장과 그 다음에 아이템 그 개수의 증가, 이렇게 두 개를 불러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템도 계속 확장하면서 카테고리를 늘리는 거, 이거 하나는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늘리는 건 반대고요. 네. 아이템을 늘리면서 카테고리를 조금씩 확장시키는 거, 군집을 지어라 라고 하는, 그래서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식의 어떤 판매 기술을 익히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 군집을 가지고 여러 사이트를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 나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들어와서 검색해서 내 거를 봤는데 이 상품과 저 상품을 같이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오셔도 사실은 굉장히 브랜딩을 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나를 검색해서 사람들이 비교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니까. 라인업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단품으로 시작하는 건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의 무언가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쓸 거다라고 했으면 이거를 뭐 300, 300, 300 이렇게 쪼개갖고 매입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제가 요즘에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굳이 소매를 해야 될까? 이런 식이면? 막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지금 막 이미지로 그냥 도매내 갖고 막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걸 가져간 사람들은 큰 돈을 못 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시작한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큰 돈을 못 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거나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이트들에 차라리 상품을 공급하면서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하나 아이템에 몰빵하는 것보다 이거를 심지어 뭐 200씩 쪼개갖고 100만 원씩 쪼개갖고 그냥 그런 아이템을 가져와서, 각 도매 사이트도 워낙 많으니까 다 그냥 도매를 다 내버리고 내가 안 팔고 그 사람들이 팔면 나는 배송만 하고 있고 나는 계속 아이템만 공급하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러다가 뭔가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군집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나도 그 뭐를 그냥 하면 되잖아. 너무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도매몰을 이제 만들 때 이제 뭐 대충 알잖아요. 뭐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저 그 상품 팔아도 됩니까? 요즘에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톡톡이나 아니면 베일이나 이런 거 보면은 공급 혹시 가능합니까? 요즘엔 정리도 잘해서 보내시더라고. 이렇게 되게 예의 있게. 따라다니는, 뭐 저는 삭제를 누르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시장 안에는 사실상 되게 다양한 루트가 있다. 예. 밖에서 끌어오는 것도 사실은 하셔야 된다. 내가 검색어를 만들고 늘 얘기하잖아요. 광고나 행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쇼핑이나 가격비가 형성되고 이미지나 게시글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검색이 명사였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다시 고유명사로 변경되는 현상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걸 네이밍이라 부른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오프라인이 없어. 기반이 없는 거죠. 모바일만 있고 PC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본이 없는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거죠. 근데 없잖아요. 우리 온라인 사업하러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 검색이라고 하는 거에 그냥 목매달고 있는 겁니다. 그 확장을 만들어내서 클릭수를 만들어내고 들어오고, 네, 다시 검색어를 변경시켜서 또 들어오고, 또 이걸 보고 내 걸로 검색어를 변경시켜서 또 들어오고, 순환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지금 하시려고 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거고, 맨날 이야기하죠. 대표 명사로 들어와서 100%의 고객의 이익이 발생하면 몇 퍼센트나 살까라고 할 때 6% 산다니까요. 6에서 8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판매자가. 그리고 고유 명사로 나를 검색해서 들어오면 100% 중에 몇 퍼센트? 약 10에서 12% 정도 구매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고객을 발생시키고 이쪽에서 결제를 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을 꼭 드렸죠. 이거를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하는 검색과 클릭, 인지어, 회상이라 부른다고 늘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검색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조회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노출을 만들고 거기에서 고객을 순환시켜갖고, 네, 나까지 데리고 온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느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현상들이 모든 아이템에 적용이 될까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또 구분점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게, 같은 검색어를 쳐서 다양한 상품을 볼 텐데, 그러면 그걸 검색한 사람들이 이 검색어를 검색해놓고 어떤 형태의 상품을, 어떤 색깔의, 어떤 킬로그램의, 어떤 산지의 상품을 좋아할까에 대한 기준점이 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100 중에 그래도 좋아하는 어떤 선호도의 기준이 퍼센테이지가 많이 포함된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품들을 사장님들이 그걸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개발해내지 못하는 순간 계속
100 중에 50을 만약에 선호도에 있는 상품이라 하면 사장님들은 그냥 나머지 있는 뭐 10%, 뭐 5%, 3% 이런 쪽에 있는 상품들을 취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같은 명사의 기준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 클릭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 클릭수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아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전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순환시킨다라고 하는 거 이 안에 아이템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 선호도에 대한 얘기는 싹 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호도를 내가 맞추려면 결국에 뭘 해야 된다? 이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갑니다. 채널을 먼저 선정하고요. 네. 채널을 먼저 선정하고 그 안에서 고객은 어떤 상품을 좋아하고 왜 그것들을 사는지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해서 저는 한 달이라고 본다 했죠. 한 달 정도의 숙련된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이 선정을 할 때도 최대한 좋은 공급가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게 사입이냐? 그죠? 그게 사입이냐? 아니면 그냥 뭐 일부 조금 많이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완제품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인 거냐? 아니면 공장에 의뢰해서 조금 더 좋은 상품으로 변신시켜서 가져와야 되는 것들인 거냐? 등등등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를 드려보죠. 우리나라의 청소기를 떠올리시면 청소기요. 그냥 그 일반 가정에서 쓰시는 청소기요. 청소기 무선 청소기죠. 검색어는 청소기를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어디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청소기 하면 청소기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다이슨. 야씨 부자만 있어. 내가 산다는 건 아니고, 네, 근데 그것만 떠오른다는 거죠. LG, 네, 다이슨, LG. 가격대가 어느 정도 뭔가 평준화가 돼 있어 이제. 거의 대부분 다이슨이네요, 그죠? 쿠쿠도 좋던데. 이 청소기가 다이슨이 왜 그 좋다라고 느껴지는지 혹시 한 줄평 정도로 남겨줄 수 있어요? 벌써 LG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조금 더 귀찮게 해드릴 거예요. 네. 왜 다이슨이에요? 가격은 엄청 비싸잖아요. 엄청 비싼데도 그걸 사는 이유가 있죠. 청소기에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청소기에선 뭐가 중요하죠? 흡입력. 흡입력이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되죠? 모터. 그 모터를 원천 기술부터 개발하는 업체는 어디죠? 다이슨이요. 근데 심지어 그 모터가 가벼워. 다이슨이요. 삼성과 LG 지금 얘기한 LG 쿠쿠 모터를 개발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핵심 기술인 그 모터를 만드나요? 삼성, LG, 쿠쿠 이런 쪽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추측을 해보죠. 그럼 가져와서 그냥 파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지? 얘보다? 얘가 더 나왔네? 이거 원래 이 가격이었나? 이게 왜 나가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드라이기, 소형가전. 소형가전이 지금은 시작하기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중국산이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원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삼성은 패널을 반도체, LG도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단 말이에요. 패널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외의 상품은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이 있을까? 아니, 결국 개발이죠. 그렇게 되면 애플 상품을 쉽게 따라하기가 어려운 게 왜? 걔는 자체 개발하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저런 상품들을 왜 사람들이 가져와서 팔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끝 배터리나 이 배터리나 내가 봤을 때는 뭐 똑같거든. 삼성 배터리, 삼성 배터리겠네.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 소형가전 쪽에서 또 어떻게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뭐 인증에 대한 이슈는 되게 크죠. 되게 크죠. 저걸 내가 도박수를 던져서 내가 만약에 블루투스라고 들어갔으면 거의 1,000만 원 돈의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걸 가지고 들어와 잘 팔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붙겠지. 물음표는 붙겠지. 근데 시장은 저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하게 아 저거는 쟤네만 할 수 있겠지, 모두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50인치 TV까지는 전부 다 중소기업 TV가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근데 죄다 삼성 패널을 쓰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런 식의 접근인 거라고요. 접근.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 가격에 팔려야 될까? 너무 고책정되어 있는 시장 아니야? 근데 봤는데 원천 기술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걸 한번 해볼까? 라는 접근. 괜찮은 접근이라고요. 기획은 어떻게 가야 될까? 뭐 해야 될까? 막 등등등의 생각들. 왜 가구 시장이 일반 사람들도 들어가갖고 끼어들기 쉽냐? 결국에는 브랜드의 그 뭐라 그래, 이 거품이 엄청나게 껴있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그걸 못 따라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처져 있었다라 보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따라와 있잖아요. 결국 다 같은 공장이니까. 카피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 많이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접근이 굉장히 잘 돼 있으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되게 희한한 시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되게 뭐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더 설명하기 좀 그렇고. HS님 오랜만이네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지? 저저번 시간에 제가 HS님을 한번 찾았었는데 우리 이사님이 예전에 들어오시다 안 들어오신다고. 퀴즈를 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질문을 주시기 바래요. 그럼 질문을 낼 게 별로 없네요. 네. 비도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왔다고요? 죄송한데 제정신이신 거죠? 네. 비 오면 좀 약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해요. 퀴즈 낼게요. 자, 네. 선착순입니다. 정답자 두 분에게 드립니다. 퀴즈 마케팅의 기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인지와 땡땡이라 했습니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검색, 2번 클릭, 3번 회상, 4번 판매 채널의 확장입니다. 끝났네요. 네. 페페님과 혜정님 네, 드립니다. 3번 회상이죠. 인지 회상. 페페님은 왜 오늘 어려웠죠? 저랑 오래된 사이인데.
저 지난달 받으셨어요?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혜정님이랑 9GMT님. 네. 9GMT님 드립니다. 회상 아까 얘기한 요거요. 요거입니다. 요거. 그렇죠. 겨울에 불러줘야죠. 회상. 어지럽네요. 역시 HS님 오셔야 돼. 비 오는 날에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도 얘기했죠? 다시 담진 않겠습니다. 인지화해상 얘 검색 구매잖아요. 네. 결국에 내가 여기다가 명사가 비싸고 조회수도 많고 막 그렇긴 한데 내가 저기다가 광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일단은 고객이 여기에서 인지하고 검색을 시키기 위함이다. 클릭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나를 검색시킨 다음에 여기에서는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이제 구매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 내가 이 검색을 시킨 다음에 나를 기억시키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점이었잖아요. 오늘은. 네. 그래서 신규 방문자, 재방문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 클릭과 이제 인지와 회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돼야 결국에는 내가 돈을 쓴 값을 한 거다. 네.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사람들도 열심히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가 되게 웃긴 게 동일 상품을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는 샵명이 검색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군가는 샵명이 검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쉬운 예시예요. 여러 장치들 뭐 기억될 만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통일성이 없는 거지. 그리고 막 영어로 표기해 놓고 막 이러고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안 됩니다. 쉬운 한글로 나를 더 잘 검색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하는데 웹 시장에서 그게 많아요? 별로 없죠. 검색어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표현되는 것 중에 검색어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죠? 검색어를 노출할 수 있는 장치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광고는 빼는 겁니다. 네, 그거는 그걸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니까. 뭐가 있어? 첫 번째로 태그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보통은 태그를 넣는 사이트가 이제 뭐 쿠팡 뭐 네이버도 지금 뭐 태그 넣으라고 하는데 태그는 개편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개판이라고 할 뻔했네. 이 모양인 거예요. 네. 엉망진창이죠. 뭔가 개편이 자꾸 일어나니까 검색어를 넣을 수 있는 건 상품명이죠. 그래서 상품명 앞머리에 내가 브랜드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런 거 되게 고민하잖아. 그리고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이런 영역에다가 내가 브랜드를 넣을까 말까. 난 상표가 없는데 그럼 넣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안 넣는 건데 그럼 내가 상표를 등록할까 이 고민을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다 넣을 수 있어요? 상품 페이지에 막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걸 텍스트로 칠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거를 조금 더 잘 기억시키기 위해서 글자로도 쓰지만 이거를 약간 상징성, 심볼로 만들어내는 게 뭐야? 로고야, 로고. 잘 기억되질 수 있게. 막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로고, 기억되어지잖아. 그 밑에 한글도 좀 써주고. 그러나 또 뭐예요? 괜히 옵션에다가 괜히 넣어준다니까, 내 브랜드명을. 그리고 문의나 아니면 후기나 뭐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입니다. 후기 써줄 때 이것 좀 해주세요. 뭐 후기 이벤트 뭐 이거를 뭐 바이럴 마케팅 할 때 이 검색을 넣어주세요. 다 왜 그래요? 왜 그러겠냐고. 결국엔 검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생각보다. 그 한정적인 공간에 내가 그거를 계속해서 연계짓고 있나 연관성 있게 붙여주고 있나를 잘 생각해야 돼. 내가 그걸 붙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해? 이게 아니라 내가 붙여주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라고. 결국에 유튜브에다가 백날 영상 올리면 뭐합니까? 나를 검색하는 사람이 없는데 의미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내용들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더 기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그냥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제는 있죠. 상품을 선호하는 기준으로 런칭했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네.
물론 여기에 경쟁사 뭐 분석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돼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나면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